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급락해도 매번 살아났다. 비트코인 장기 사이클, 상승 사이클 여전히 유효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15년간 보여준 폭발적인 수익률과 회복력을 고려할 때 지금 $1000를 투자할 최적의 자산으로 꼽혔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침착기에도 꾸준히 반등해온 비트코인의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머 트리프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2010년 7월 역대 최저가인 0.05달러에서 현재 10만 4,979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2억 1천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억 1천만 %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은 꾸준히 두 자릿수, 심지어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왔고 2023년에는 157%, 그리고 2024년에는 125%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예외 없는 조정기를 겪는데요. 이 4년 주기로 찾아오는 하락장에서 2014년에는 58%, 2018년에는 74%, 그리고 2022년에는 64%의 가치가 증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이제 하락한 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설 때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조정을 봤을 때 이제 조정 폭이 58%에서 74%까지 이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매번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라는 거죠. 2022년에 급락 이후에는 2년 연속의 가격이 2배씩 상승하면서 2024년 12월 10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록이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기에도 꾸준히 회복력을 입증해왔고 시장에서는 이를 디지털 금으로 부르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시장 조정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제 주기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50주 이동평균선 항상 말씀드렸죠. 이 50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선을 지켜주는 게 지금은 이 시즌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정 가능성들도 항상 열어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 시즌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냉정하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즌이 약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조정폭이 또 크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견디실 수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아마 견디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런 조정들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SEC 애킨스 의장 대부분 토큰 증권 아니다. 분류 방안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자, SEC 증권거래위원회 이 폴 애킨스 의장이 이 필라델피아 연준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미국 증권법에 따라 분류하는 프레임워크, 즉 토큰 분류 체계를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이제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암호화폐 토큰 자체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 증권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도 힘들어지고 지금 거래소들도 이 조건에 다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지금 폴 애킨스 의장이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이 온체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투자 계약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식은 토큰화가 되어도 여전히 주식이고 채권은 토큰화가 되어도 여전히 채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에 있다고 해서 법적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토큰 분류 체계 초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토큰이나 디지털 상품, 우리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안에서는 디지털 수집품인 이 NFT나 게임 자산, 예술품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구, 이 티켓이나 멤버십, 자격증명 같은 것들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큰화된 증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토큰화가 되어도 이제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형태가 바뀌었을 뿐 주식과 채권의 이 원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증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가 명확해질수록 좋아집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발표 초긴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10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투자 심리가 이제 급속히 위축이 되고 있고 단기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번 CPI 결과가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거나 기대치보다 높으면 이러면 투자 심리가 이제 급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어줘야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또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은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될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수치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낮아지면서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7.9%로 불과 일주일 전 85%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물가 둔화가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죠. 자, 비트코인 고래들 현금화 러시 크립토컨트 매수세 재시작 우려라는 기사고 지금 온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컨트의 주기현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대규모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분명한 매도 압박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운용사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 찰스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전부터 보유 중인 고래들이 올해 들어 1억에서 5억 달러 규모의 매도를 여러 차례 단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이 10만에서 1만 BTC를 보유한 지갑들이 지난 10월 12일 이후 총 2만 3,200 BTC, 약 20억 달러 상당을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올해 초 이미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관 매수세와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약해질 경우 매도세가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축적 구간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중장기적으로 지금이 축적 구간일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강세장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서 이건 좀 애매한데 실제적으로 뭐 조정이 더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력적인 구간일지는 좀 의문이고요. 실질적으로 1년 정도가 갑니다. 이 약세장으로 간다면. 그래서 1년을 지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10월부터 지금 이 조정이 시작됐다면 내년 10월까지는 시장을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매입 멈춘 기업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속도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압력으로 인해 공개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세가 여전히 둔화됐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이 같은 둔화는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 비율 하락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주가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들을 좀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도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는 고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의 이더리움 신뢰 여전이라고 하는데 한 주요 이더리움 고래가 최근 열흘 동안 13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갑은 22만 8,392더를 규모의 대출 포지션과 15만 7,322더의 현물 보유를 동시에 운영 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제 고래들의 일부는 매수를 하고 일부는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짝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갈색 고래들은 매수세를 살짝 가다가 다시 한번 매도세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지금 보라색 고래들은 매도세를 일시적으로 좀 내놓다가 지금 매도세가 조금 이제 횡보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색 고래가 확실히 매수를 해주고 갈색 고래가 매수를 해준다면 좋겠는데 이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쭉쭉 하락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블랙록 덕에 비트코인 ETF 웃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이제 자금 유입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1일 날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IBIT를 중심으로 7,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고 있고, 이더리움 ETF에는 순유출이 발생했고요. 솔라나 ETF는 이제 11일 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라나 ETF 쪽으로 유입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는 지금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이 ETF에서도 자금이 확실히 제대로 돌아와줘야지 비트코인의 반등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장 관망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반등 신호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10만 7천 달러 선 이상으로 올라줘야지만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온기가 다시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